안녕하세요. 양전고 3학년 여러분. 네, 오늘도 즐겁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지난주에 1단원 다 했어요. 막 질병, 식품 이런 약간 생명과학 관련된 단어를 했다면 이제 2단원은 아름다운 생활인데 화장품과 과학을 약간은 화학적으로 설명해 보는 그런 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이 재밌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남학생이다 보니까 좀 낯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남학생들도 뷰티가 되게 중요하고 하니까 이번 단원 또 선생님 이런 걸 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번 수업 시작해 봅시다.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온라인 기간을 맞서서 조금 진도를 빨리 빼고 있죠. 평소보다 2배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영상 보여주고 이제 고3 학생이니까 최대한 이 수업을 부담 없게 하고 싶어서 온라인의 진도를 좀 바짝 좀 더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간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열심히 나가봅시다. 교과서 74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74, 75쪽. 74쪽 그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비누와 세안제예요. 비누와 세안제. 그래서 비누, 우리는 이제 비누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비누를 언제부터 이용했을까 봤더니 기원전 3000년, 엄청 옛날이죠. 엄청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에서 동물 지방과 나무재를 함께 태워서 했대요. 동물 지방과 나무재를 함께 태워서 했대요. 동물 지방과 나무재인데 이 나무재 이거를 사실 합하면 기름이랑 염기입니다. 우리가 산 염기할 때 말하는 이 재가 사실 염기를 띠요. 그래서 알칼리라는 염기를 나타내는 용어도 사실 재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이랑 염기를 함께 이용하면 사실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비누의 시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물 지방과 나무 기름을 함께 태워서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약간 요런 거를 때를 벗기고 이런 식으로 쓰다가 로마인들이 얘네를 사포라고 명명을 하고 걔네들이 지금 우리 비누의 영어의 수업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보나 지역에서는 올리브 기름 마찬가지로 기름이고요. 해초의 재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니콜라 르블랑이 탄산 나트륨을 대량으로 생산한 법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좀 비누를 우리가 상업화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비누의 구조.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중학교 도 그렇고 화학에서도 나오고 생명과학에서도 나오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비누는 마찬가지로 유지, 기름에 강한 염기인 수산나트륨을 반응시켜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소수성 부분, 물과 친하지 않는, 물과 멀어지려는 부분과 친수성 부분, 물과 친하게 지는 부분을 모두 갖고 있겠죠. 그래서 친수성계는 CO- 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쭉 연결된 대형 알킬기가 소수성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비누화 반응이라고 아주 예전에 화학원에 나왔던 그런 반응이 있어요. 에스테르라는 큰 긴 지방과 그 다음에 염기를 그거 반응시키면은 이렇게 비누화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게 있으니까 나 좀 여기 관심 있다는 친구들은 그 에스테를 이용한 비누화 반응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도 많이 봤을 건데 그래서 당연히 친수성과 이거 하는 건데 물 표면에서는 친수성인 머리 아까 친수성인 머리 CO-기 있는 데였죠. 머리가 물 쪽으로 물이랑 친하니까 물 쪽으로 가고요. 소수성기가 물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물 속에서는 친수성인 무리가 물을 향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 보니까 소수성기가 모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형성하는데 이런 구조를 마이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셀인데 그래서 비누에 이런 친수성기랑 소수성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눗물이 우리 약간 뿌옇잖아요. 그 중에 물론은 약간 색소도 있고 그렇겠지만 비눗물이 뿌연 이유는 이렇게 이 비누에 들어있는 이 마이셀들이 많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구니까 빛을 약간 산란시키고 그래서 좀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계면활성제는 소수성기와 친수성기를 다 가져. 아까 그 머리 모양 여기 있는 친수성기랑 그다음에 몸통 여기 막대기 소수성기를 다 가지니까 친수성이랑 또 만날 수가 있고 소수성기랑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서로 섞이게 하고 용액을 좀 안정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별개 얘기지만 쌤 화학교육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학교육과 축제 이름이 계면활성제였어요. 약간 제로 끝나고 뭔가 다 같이 화합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면활성제인지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꼭 소수성, 친수성기뿐만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 등 서로 이렇게 맞닿은 경계면이 다른 물질 상이 맞닿아 있는 경계면을 완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가 비누에서 나오는 이런 또 다른 특징들이 76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품을 촉진하기도 하고 세척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물질의 용해가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계면활성제의 특징이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이 잘 섞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표면 장력. 원래 우리가 물이라는 거나 액체는 표면 장력을 갖고 있죠. 물은 특히나 더 큰 거고.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면 사실 동그랗게 거품이 유지가 그러니까 그 기체가 있는 이 안정한 상태인 거품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거품 표면 장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 유지를 잘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세안할 때는 이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우리를 그러니까 즉 묵은 때를 벗겨내냐면 계면활성에서 우리 약간 여러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은 기름기, 약간 유기물이다 보니까 기름때니까 소수성 부분, 아까 그 막대기 부분들을 이렇게 때를 둘러싸요. 우리가 이렇게 비누칠을 하면 그럼 이렇게 때를 둘러싸다 보면 우리가 물로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에 있으면 다시 그 친수성 부분들이 물을 이렇게 하면서 똑 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 소수성기가 먼저 기름때에 달라붙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표면을 감싸고 나면 이렇게 물을 하면은 표면은 친수성이니까 물에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씻겨져 내려가는 게 우리가 비누의 세안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아까 그 친수성 부분 있죠. 머리 부분. 그 머리 부분이 어떤 전하를 띠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머리 부분이 음전하를 띠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고 아까 그 머리 부분이 그 플러스를 띠면 양이온, 둘 다 있으면 양쪽성 이온. 그 다음에 전하를 안 띠면 비이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 이온을 아예 안 띠지는 않고 약한 친수성기를 여러 개 띠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이렇게 그 친수성 머리 부분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비누는 머리 부분이 뭐였어요? COO-를 띄었기 때문에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숫자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교과서에 보면 피부 자극 정도예요. 피부 자극 정도. 그래서 피부 자극 정도를 나누면 물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비누나 다양한 세안 제품들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합성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칼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부 자극 순서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소개를 해놨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얘는 세정력이에요. 세정력. 물론 현재는 이렇게 칼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없고 너무나도 다양한 첨가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정력의 순서는 1, 2, 3, 4가 됩니다. 비누가 굉장히 세정력이 좋죠. 강한 염기를 써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라는 것도 기억하고 이게 과학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러한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자극 순서랑 세정력 순서도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누와 클렌징 폼을 비교해 볼 거예요. 클렌징 폼 여러분도 다 쓰고 있죠. 요즘 사실 비누로 세수 잘 안 하죠. 선생님도 비누로 세수 절대 안 해요. 얼굴이 더 땡기는 느낌이니까 뭔가 더 부드러운 이렇게 첨가물이 많은 클렌징 폼을 쓰게 되는데 얘네를 비교를 해보면 비누는 세척 효과가 우수해요. 그리고 비누는 아까 그 뭐였죠? 그 기름에다가 강한 염기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비누 자체도 염기성을 띠어요. 염기를 띠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피부의 각질층을 파괴를 해서 수분을 보호시켜 주려면 좀 지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수분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비누로 손 씻으면 선생님 되게 건성이거든요. 피부가 손이 좀 땡겨요. 바로. 그래서 핸드크림을 바르는 편인데 클렌징 폼은 약간 다량의 계면활성제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아까 그런 다량의 계면활성제가 포함되고요. 약산성이라고 해요. 물론 약산성 클렌저도 있고 요즘은 중성 약염기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에는 약산성 클렌저가 좋다라고 보는 게 되게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의 지론이라서 아마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고 소개하는 클렌징 폼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클렌저도 약산성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지방산, 유화제, 수분제, 보습제, 각종 향료 되게 많은 이런 첨가물들이 있기 때문에 비누보다 거품이 훨씬 더 쫀쫀하고 풍성하고요. 세정력이 일반적으로 우수하죠. 근데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의 피지나 유분을 너무 제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이렇게 피부를 보호막이 없어서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클렌징 폼이라고 무조건 막 자주 써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벌써 다 했어요. 여기 다 하고 우리 교과서 80쪽, 82쪽입니다. 갑자기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트럭 운전수인데 지금 이거 여러분 아마 교과서 80쪽 가면 그림이 훨씬 잘 나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요렇게 있을 때 이 기준으로 여기가 무슨 쪽이죠? 왼쪽?
맞나? 선생님한테 왼쪽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오른쪽인가? 미안해요. 지금 선생님이 좌우 반대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는 얼굴이 보면 지금 되게 주름이 많죠. 근데 여기는 주름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트럭 운전수니까 한쪽 얼굴에 계속 햇빛 그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바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외선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피부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요 몸에 있는 피부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 몸을 보호하겠죠. 요 안에 되게 중요한 장기들이나 이런 각종 걸 우리 몸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끝이 묻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신경 끝이 이렇게 좀 피부에 많이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 촉감이라든지 뭐 온도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체온 조절과 유지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 우리 쌤이 그때 지난 시간에 코로나의 예방 뭐 이런 조사에 의해서 비타민 D가 체내 농도가 높으면 코로나의 양성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합성만큼 햇빛을 안 보면은 이제 비타민을 이렇게 따로 먹는 거겠죠? 그 다음에 외부 물질의 흡수, 우리가 뭐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내 성분의 휘발 제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기초 화장품인데 기초 화장품 하면 여러분 스킨, 로션, 크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걔네들은 당연히 우리 피부의 수분, 유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 성분에는 흡습제, 수분 증발 방지제, 피부 유연화제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차지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스킨이나 로션 뒤에 그 전성분표 보면은 아마 뭐 물이라든지 요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몸에 이런 수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킨 로션을 바르는 거니까. 그래서 막 물 대신에 좀 좋은 거 쓰면 막 병풀수를 쓴다 뭐 요런 기초 화장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있어서 우리 피부를 좀 이렇게 촉촉하게, 그 다음에 대신 또 너무 그렇게 그 기름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기름 성분도 있게 유지해주고 유분도 있게 해주는 건데요. 당연히 이 화장품 안에는 계면 활성제들이 아까 앞에서 한 계면 활성제들이 들어있는데 걔네가 어떤 계면 활성제들이 있냐면 첫 번째 유화제, 물과 기름이 유수분을 다 피부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화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화제랑 가능하게 하는 건데 녹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의 기름을 물에 투명하게 녹게 하는 거. 유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몸의 영양분에 반드시 지질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제는 고체 입자, 그런 이러한 입자들을 균일하게 분쇄시키는 분산제 같은 계면 활성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이름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계면 활성제를 왜 쓰냐? 물과 기름, 즉 유수분이 잘 섞이고 그걸 우리 피부에 흡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피부를. 아까 계면 활성제가 물질의 상이 다르거나 잘 섞이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유수분을 우리 피부에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한 말이고,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의 종류가 우리 교과서 82쪽에 막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뭐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소듐 라우린 설페이트가 있는데 여기 소듐 라우린 설페이트를 보면 뭐 약간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든지 점막 및 눈에 자극을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트리에탄아민은 바람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도 되게 똑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여러 위험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도 넣죠. 화장품이 음식도 아닌데 했지만 세균 번식을 막고, 그 다음에 뭐 파라벤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파라벤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을 약간 유발한다든지 혹은 남자가 썼을 때도 여성화가 촉진된다든지의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합성 물질을 우리가 약간 인위적으로 넣다 보니까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내가 쓰는 화장품에 어떤 합성 물질이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트럭 운전사 봤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것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빛인데요. 그래서 이 파장과 이 에너지는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 E는 한유라는 공식인데요. 요게 진동수거든요. 진동수. 그 다음에 진동수랑 에너지가 지금 는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니까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겠죠.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고 사실은 파장에는 반비례합니다.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빛의 상수, 그 빛의 속도 상수 공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자외선이라는 거, 가시광선,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빛보다는 파장이 짧다라는 말은 진동수가 크니까 당연히 에너지도 큰 빛입니다. 그런 자외선이 우리 피부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자외선의 종류에는 UVA, UVB, UV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파장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UVA랑 UVB 그다음에 UVC를 보면은 지금 우리 교과서 83쪽에 파장 있죠. 파장이 제일 긴 게 뭐예요? UVA죠. 그 다음에 B, C인데 파장이 길다라는 말은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고 즉 에너지는 작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일단 오존층은 UVC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그 자외선 중에 UVC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진동수가 높고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아주 해로운데 다행히 오존층이 차단하니까 뭐 딱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UVB는 피부 표피까지는 침투해요. 얘가 중간 파장의 중간 진동수겠죠. 그래서 중표피까지 침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창문이 있어도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실내까지는 침투를 안 해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작습니다. 근데 문제는 UVA죠, UVA. UV는 우리의 피부 진피, 아주 안쪽에 있는 피부까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얘가 노화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UVA와 우리가 UVB를 차단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인데 아까 내가 UVA가 되게 깊숙이 침투하고 문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UVB도 피부 표피까지는 침투를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크림 차단 지수를 보면 UVB 차단 지수랑 UVA 차단 지수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UVB는 SPF로 있어서 이 숫자가 클수록 얘를 많이 차단해 주는 거고요. UVA는 PA 플러스로 표기를 하는데 PA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아예 안 발랐을 때보다 2배에서 4배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가 있으면 4배에서 8배 이게 거듭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3개가 있으면 8배 이상, 2의 세제곱 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즘 같은 이런 경우에는 PA는 가장 높은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지수가 그러면 무조건 50에 이거 지금 플러스 4개예요, 4개. 그럼 16배 이상이겠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피부 자극이 약간 증가를 해서 약간 데일리 선크림은 조금 약간 수치를 중간 거를 쓰는 거고요. 내가 야외 활동이 많은 날이다 할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크림 선택이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데 물리적 차단제랑 화학적 차단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이고요.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그러니까 되게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원리인데, 일단 그러면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그 크림 자체가 흡수를 하는 건데 투명하게 발려요. 그래서 투명하게 발려서 좀 산뜻하고 체감은 좋지만 약간 접촉성 피부염에 유발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시키니까 약간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는데, 아무래도 반사시키니까 좀 약간 제형 자체가 다 불투명해서 약간 미간상, 약간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간상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반사시키는 과정에서 이산화타이타늄이랑 산화연등이 나오는데, 얘네가 또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의 종류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면은 쭉 요자논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진 출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확 달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화장품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얘기도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비누,
비누가 좀 나올만 하죠. 그래서 비누의 특징. 그 다음에 클렌징 폼과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자외선의 종류랑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와 원리.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도 이렇게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